네, 한국 사회 여론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간인데요. 몇 주 만에 뵙네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몇 주 만이죠? 관심도 없구나. 몇 주 만이죠. 아니요, 저기 갑자기 너무 갑자기 애타게 삐지려고 그래 지금. 애타게 기다리다 보니까 네. 네. 저럴 것 같아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셔가지고 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시즌이 이제 그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선거 때까지 네. 이제 선거 관련 여론의 흐름, 선거 판세 이런 것들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두 분과 함께 지금 대한민국 이 코너를 꾸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윤희용 센터장도 새로 모셨고요. 두 분은 워낙 잘 아는 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케미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형제죠. 아 그래요? 네. 저번에 이종호 작가는 친구였고 누구죠? 그대로 전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거 다 이거저거 다 빼고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빅매치가 성사된 서울 종로 이 판세 여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한 게 하나 있었죠. 네. 그리고 출마 선언 후에 나온 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죠. 네, 지난 이제 금토 예. 7일 8일에 실시한 조사가 이제 어제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예,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하고 우리가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그 전에 했던 게 SBS 조사였나요? 네, SBS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네. 뭐 설 특집 조사로 이루어졌고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네. 종로구 유권자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상 대결을 실시했고요. 예. 유무선 RDD 전화 면접 방식 가상 번호가 아마 포함이 됐을 겁니다. 예. 응답률은 17.1%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선거 개요는 꼭 밝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도 그러니까 이걸 꼭 밝혀야 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마 선언 이후에 나온 조사는 뉴스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고, 네. 이것도 일단 이 선거 개요부터 밝히고 우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네, 이것은 이제 뉴스토마토 언론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해서 지난 2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쳐 종로구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8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 이것은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ARS 자동 방식이었고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 포인트, 예. 응답률은 7%였습니다. 예, 이걸 보면 그 SBS 이제 그 황교안 출마 선언 전이 53.2 대 26.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출마 선언 후에 보면 54.7 대 34.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제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격차가 꽤 크다. 일단 이렇게 먼저 이제 봐야 되는 건 이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 두 조사는 여론조사 기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방식도 좀 조사 다릅니다. 방법도 방식도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바로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직접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건 예. 무리가 있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격차가 크다. 일단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뭐 50% 넘는 네. 이제 이런 조사 결과들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네. 민주당 지지층 등 진보 진영 유권자 이외에도 네. 상당히 어쨌든 흡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30% 내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수층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35% 이상은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어느 예, 지역이든 간에. 예. 그런데 보수층들을 지금 온전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는 어떤 신인 정치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인 정치인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 했을 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을 자기 마음속에 지지하는 후보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인지하고 그렇죠. 호감 갖고 그렇죠.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는 과정이.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적인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바로 흡수율이 이거보다 월등히 좀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데 예. 그것이 좀 제약되고 있는 것이니까 오. 상당히 이제 과제가 좀 놓여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들은 격차는 더욱 좁혀질 가능성은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윤희용 센터장의 말씀에 따르면 네. 이게 이제 그 갓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인지도를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표를 이제 그
지지층을 더 이제 흡수해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놓고 본다면 그 속도가 지금 빠른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것이 물론 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한계로 지금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한국당에 대한 비호감, 비토정서들이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있었잖아요. 네. 이전에. 예.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이제 뭐 중도층이나 또는 이제 진보층에서 이제 비호감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당의 이제 지지율 수준 또는 이제 보수 성향층의 비율만큼 안 나고 있다는 것은 또 개인에 대한 평가에 또 호불호가 예. 종로 유권자들 중에서는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어. 가능하겠죠. 배용찬 소장도 지금 윤영센터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보수층을 완전히 결집을 못 시켰죠. 예.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근데 예.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여기에 이제 정당의 경쟁력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또 견고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또 이 스스로의 영향이 있는 거죠.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에서 기대감도 있을 테고 예. 그런 것까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중도 심지어는 지금 60대 이상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좀 앞서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노년층에서도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가? 아직까지는.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보수층 표밭도 아직 충분히 갈지 못했다. 오.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종로 지역의 현 시점에서의 판세는 자기 대선 후보 경쟁력이 그대로 옮겨와 있는. 그렇다면 쫓아가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자기 지지층부터 먼저 결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 자체가 뭐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지역이 역시 이제 젊은 세대가 있는 지역, 더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점이 혹시 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까지 참 지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 묘사나 이런 거 거의 등 떠밀려서 출마 선언 같은 어떤 그런 모습까지 뭐 나왔다는 지적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흔쾌히 어떤 지지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그것에 영향받는 유권자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은 종로구의 유권자들 중에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장수 대 장수의 싸움인데 네. 그 기세를 사실 처음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선제압이라고 하는 모습들 네. 그래서 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유권자들의 호응도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예. 이제 피하는 듯한 모양새를 네. 계속 보여줘 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마지 못해서 밀려서 이제 하는 모양새를 보여줘 왔기 때문에 어떤 단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 지지로 이어지는 데는 약간 뭐 제약으로 발생했다고 볼 여지는 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은 정보량을 생산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황교안 대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나갈 마음이 있었고 희생할 마음이 있었을 수도 타이밍 보고 있는데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 언론 보도에서는 계속 비판적 기사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영향을 유권자들 좀 받았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이른바 우리가 이제 선점 효과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first move advantage. 영어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가서 자리 잡은 사람이 일단은 터줏대감 효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터줏대감 효과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 확 와닿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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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와 그다음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이 선점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일단 중도층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57.5%,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34.2%. 예.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뭐 동네별로 보면은 지금 창신 1, 2, 3동, 숭인 1, 2동이 젊은 세대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일단은 이낙연 총리를 모르는 유권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전 총리를. 그 창신 승인 동대문 그쪽 근처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지역이 이른바 이 서부 동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종로구를 나누어서 사직동이나 평창동 쪽이 서쪽이거든요. 서쪽은 보수. 보수고 그다음에 동쪽은 창신 1, 2, 3동 예. 시장이 있는 예. 동쪽, 숭인 1, 2동은 진보적 성격이 강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로를 가지고 많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미디어에서
사람 대 사람 인물만 놓고 평가하는 기류가 이제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떻다, 또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지역의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 지역 출신이었고 또 과거에 이제 박진 의원이라고 오랫동안 네. 했기 때문에 보수세가 종로에서는 강한 것 아닌가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전에는 맞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걸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0년부터 이 지역에서 종로를 이제 어쨌든 포함한 조사가 한 이제 7번 정도 있었어요. 뭐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 7번 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다. 네. 그다음에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결을 했잖아요. 예. 그때 최종 승자는 박근혜 후보잖아요. 종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 알던 이제 종로가 아닌 거죠. 그것은 방금 이제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과거에는 평창동과 부암동의 부촌 중심, 예. 그다음에 종로 1가 2가 3가 등의 상인들이 보수 성향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인들이. 예, 그렇죠. 그 지역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창신동과 숭인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젊은 층 40대 뭐 이런 예. 외부에서 유입들이 많아지면서 예. 인적 구성 자체가 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변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허. 사실은 이 측면도 함께 인물과 함께 지역의 변화도 종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또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뭐 대통령 지지율이 열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지지율이 그때만큼은 또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만큼 이쪽 지형도 약간의 후발주자인 황교안 대표가 또 노려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지역이 항상 박빙의 승부였었어요. 지난번에 이기긴 해도 네. 뭐 월등한 차이로 이긴 건 아니다. 그렇죠. 20대 총선이 이제 2016년에 있었던 총선 때는 10% 이상 났죠. 정세균 후보가 차이를 좀 낸 편이었는데 역대 보면은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항상 적어도 40% 이상은 득표를 했습니다. 네.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난 대선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 문재인 현 대통령이 득표를 했던 것이 41.59%. 그런데 홍준표와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받았던 걸 합하면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박빙승부가 될 텐데 중요한 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좀 유지될 수가 있느냐. 네. 40%인데 관건은 중동 거기에 후반.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창신 1, 2, 3동 그다음에 숭인 1, 2동은 젊은 세대가 많은데 예. 얼마나 투표장에 가주느냐. 그렇죠. 투표율이 좀 높아야 되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이 보수 후보들이 이제 얼마만큼 단일화가 되느냐. 왜냐하면 사실상 여당 쪽은 교통 정리가 된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 자체가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우리공화당 같은 조원진 대표는 그 종로에 그러니까 후보 내겠다. 뭐 이렇게 뭔가 밝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완주하느냐 이게 또 이제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종로라는 지역이 예. 거기서 이제 집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뭐 그쪽에서는 성지라고까지 부를 정도니까 아, 예. 아마도 뭐 포기하기 힘들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초기 판세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세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보다도 좀 더 지금 지지세를 얻고 있다. 개인적 역량까지 여기에 이제 그 녹아들면서 반면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수층의 어떤 그 지지세까지도 다 흡수하고 있지는 못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관건은 그렇게 된다면 어디에 있다 한마디로 짧게만 정리해 주신다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이제 보수층 넘어서 어쨌든 중도층까지 어느 정도 흡수를 하느냐 앞으로 이제 캠페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권 주자. 예. 그래서 어떤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종로 구민들이 유권자들이 이낙연 전 총리를 제가 봤을 때는 새 인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종로 구민들이 이낙연 전 총리를 대권 주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예, 보면서 새로운 인물로 받아들이니까 이 심판론 자체가 종로에서 제약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미래 주자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그렇죠. 거군요.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 심판론을 계속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싶어 할 테고 그리고 이제 한교안 이제
상대 후보죠. 한교안 대표를 그냥 지역구 정도에 묶어두고 싶을 텐데 네. 이제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선거를 이낙연 전 총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 과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선에 유지되느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선거에서 앞으로 60일 넘게 남아 있는데 엄청 긴 기간입니다. 그럼요. 엄청 변화도 많겠고요. 그렇죠. 이거 아마 그 종로구 판세는 여러 번 아마 이 자리에서 짚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오늘 첫 스타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